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7장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개폐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감쇄라는 건 뭐죠? 줄여준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걸 뭐냐고 물어봤는데, 자, 1번 달로기는 그냥 단순한 선로의 개폐만 가능하죠. 부하 전류도 개폐할 수 없고 차단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고 2번 차단기는 부하 전류 개폐 가능하고 차단도 가능하지만 이상전압을 감쇄하는, 특히 개폐서지 이상전압을 감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리액터도 더더욱 아니고요. 자, 4번 개폐 저항기가 바로 개폐서지를 감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개폐서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 개폐서지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전압이 개폐서지죠? 어떤 이상전압이? 차단기 조작 시 발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특히 이러한 개통 조작을 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이 뭐라고요? 개폐서지라고요. 이 개폐서지는 어떨 때 가장 크냐면요, 바로 무부하 선로 를 개방할 때, 최대가 됩니다. 개폐서지는 무부하 선로를 개방할 때 최대가 돼요. 개방 또는 회로를 연다 그래서 개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요? 개폐 저항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때 발생하는 개폐서지는 일반적으로 상규 대지 전압의 4배를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1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 개폐 저항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무부하 충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의 크기는 대부분 대지전압의 몇 배 정도인가? 바로 4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4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자, 3번 보시면은 다음 중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자, 이 문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큰 거 뭐라고요? 무부하 선로를 개방할 때, 개로할 때 가장 최대라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폐로와 개로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매설지선이 뭐죠? 땅에 설치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를 알아보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송전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죠. 자, 이렇게 철탑이 있어요. 그러면 철탑 지지물의 최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공지선. 그리고 여기에 철탑의 애자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지물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가공 전선이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전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지잖아요. 이 철탑은 예를 들어 사각철탑이면 모서리가 몇 군데죠? 4군데잖아요. 각각의 모서리에 접지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R로서 표현하는데, 이걸 탑각 접지 저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모서리에 있다 그래서 탑각 접지 저항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낙뢰가 내리치잖아요. 낙뢰가 이제 내리칠 때 송전선으로부터 직경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유도뢰를 차폐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이 존재하는 건데, 이 가공지선에 낙뢰가 내리쳤는데 간혹 가다가 이 철탑에도 너무 높은 방전 전류로 인해서 철탑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 가공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가 실패할 경우에는 전선에 직접 직경뢰가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의 전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전선에서 철탑 방향으로
애자 부근에서 섬락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애자가 소순되거든요. 이것을 섬락이라고 하는데 플래시오버. 근데 가공지선이 이렇게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탑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 철탑에서부터 전선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너무 철탑의 전위가 높은 나머지 철탑에서 전선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이제 거꾸로 섬락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역섬락이 됩니다. 이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거꾸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철탑의 전위가 전선의 전위보다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전위를 내려주기 위해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이 접지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땅속에 매설하는, 방사상식으로 매설하는 지선인 매설 지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결국 탑각 접지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 따라서 정답은 3번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탑각 접지 저항을 줄여주는 게 뭐예요? 매설 지선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임피던스가 Z1, Z2 및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의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 B점을 기준으로 임피던스가 나뉜 거죠. 지금 보시면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은 이라고 했는데요. 무반사라고 하는 것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임피던스를 나타내 볼게요. Z1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여기 병렬로 연결된 임피던스의 합과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잘 보세요.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분의 1이 되죠. 우리 병렬 합성 저항 계산하듯이. 그쵸? 그러면은 양쪽의 항을 둘 다 역수를 취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오른쪽부터 해주면 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이 되고, 자, 여기를 이제 역수 취해주면은 Z1분의 1이 되죠. 그럼 어떠한 것이 답이죠? 이것과 같은 형태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상전압이 진행해 왔을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 이쪽의 임피던스와 이쪽의 합성 임피던스가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파동 임피던스 Z1 500옴인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 15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선로로부터 600kV의 전압파가 이렇게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에서의 투과파 전압을 물어봤어요. 투과파. 자,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접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동 임피던스가 여기는 Z1이 500이래요. 500옴. 그리고 여기 Z2가 얼마래요? 1500옴이래요. 그쵸? 여기가 500, 여기 1500.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전압파가 왔다는 거죠. 얼마? 600kVA가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반사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투과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E3라고. 여기는 E1이라고 하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요 E3라고 하는 겁니다. E3라고 하는 거는 투과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Z1 더하기 Z2 분의 뭐예요? 2Z2 곱하기 진행파 전압 E1을 해주면 되죠. 자,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바로 투과 계수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Z1은 얼마예요? 500에다가 150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2 곱하기 150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행파 전압 얼마라고요? 600kV라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번 900kV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투과파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투과 계수가 필요한 거죠. 반사파 전압을 구한다 그러면은 반사 계수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필위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필위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건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거죠. 첫 번째, 피르기는 역할이 뭐냐면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를 대지로 방전시켜주고 속류를 차단하는 게 피르기의 역할이잖아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첫 번째,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속류를, 남아있는 전류가 이제 속류잖아요. 방전 후에도 그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커야 되겠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 전압이 가해졌을 때 충격으로부터 이 전압을 방전하는, 시작하는 전압입니다. 그럼 이게 빨리 방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방전하는 게 좋아요? 빨리 방전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을 것이 아니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방전을 빠르게 시작해야지 이상 전압을 빠르게 대지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인데, 자, 상용 주파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용 주파수, 즉 60Hz에서의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입니다. 우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뭐 발전기의 과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압이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다면 그마저도 방전을 시켜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은 높아야 되고요. 방전 내량도 커야 되고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 전압이란 피르기 동작 중 단자 전압 파고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피르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르기의 전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있고요. 두 번째, 제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피르기의 전격 전압이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전압의 4가지 종류에서 이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물어봤는데, 자, 평균치, 평균값, 최대값, 실효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 다음에 제한 전압, 피르기의 제한 전압 뭐라 그랬어요?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이죠. 피르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이죠. 파고값이 결국에 최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파고치.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실효치로 나타내요. 즉 실효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피르기 전격 전압 또한 실효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대 전압인데 실효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르기의 전압 4가지 중에서 최대, 실효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므로 3번 충격파의 최대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피르기는 보통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면 송전 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전에 매설지선 배울 때 문제에서 풀어볼 때 가공지선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가공지선은 목적이 뭐예요? 철탑의 최상단에, 지지물의 최상단을 설치해서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경뢰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 이상전압을 억제시켜줄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 송전선 보호와 더불어서 고전이가 되는 걸 막아주고 그로 인해서 전자유도 장애 또한 통신선에 끼치는 전자유도 장애 또한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가지의 목적을 취할 수 있고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은 매설지선입니다. 매설지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지선과 매설지선은 굉장히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번 보시면 송전선의 뇌격에 대한 차폐 등으로 가선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거. 우리 가공지선은요, 이제 송전선과 이루는 각도에 있어서 이것을 보호하는 각도다라고 해서 차폐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차폐각. 일반적으로 45도 내외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한 30도에서 45도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그래서 이 차폐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보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보시면 15도, 30도 정도가 아니라 보통 45도 정도 내외고요. 2번 보시면 차폐각이 클수록 차폐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차폐각이 클수록이 아니라 차폐각이 작을수록이에요. 그리고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은 차폐각을 좁힐 수 있어요. 우리가 차폐각이 좁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지물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가공지선을 여러 개 해줌으로써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1선을 하지만 2선으로 해줌으로써 차폐각을 좁힐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가공지선은 연동선을 주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ACSR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10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매설지선과 이제 더불어서 세트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나왔다가 이런 문제도 나왔다가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보는 거고요.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철탑의 접지저항을 줄여주는 탑각 접지저항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모서리의 접지저항을 작게 해주는 거죠. 피레기 설치, 가공지선 설치, 소호각 설치는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자 345kV 송전 계통에서 절연 협조해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345kV 계통에서는요. 에콘 부변피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자 선로애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기기 및 부싱이 되겠는데 자 기기에는 뭐가 있냐면 차단기라든지 CT, 변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변압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 되겠죠. 피뢰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연협조의 순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묻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보호 계전기와 그 사용 목적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1번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발전기 또는 변압기 내부 단락 검출용으로 사용이 돼요. 즉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전기적인 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계전기가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요.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부 고장에 사용이 된다. 자 그다음에 전압 평형 계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T 계기용 변압기 퓨즈 단선에 의하면 퓨즈가 끊어짐으로써 전압의 불평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단선에 의해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압 평형 계전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발전기 부하 불평형 회전자 과열 소손에 의해서 어떠한 역상 과전류,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런 불평형에 의한 역상 과전류 계전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과전압 계전기가 있어요. 과전압 계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상 전압이, 그러니까 어떠한 전압이 일정 값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압 계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단락사고 아니죠. 과부하 단락사고가 아니라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자 고장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가진 계전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보호 계전기의 과전류 계전기의 특성을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 동작 시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전류예요. 전류인데 어떤 전류냐면은 고장 전류입니다. 고장 전류. 자,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최소 동작 전류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래프 4가지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이 최소 동작 전류를 자, 보시면은 이 최소 동작 전류를 기준으로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되었을 때 즉시 동작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계전기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 고장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계전기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커지면 빠르게, 그리고 고장 전류가 짧으면 길게, 늦게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반환시 특성을 나타내다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뭐라고요? 흰색으로 쓴 거. 즉시 동작하는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순시 계전기 또는 순한시 계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쓴 게 뭐라고요? 정한시 계전기고요.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반한시 계전기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장줄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 바로 파란색 그래프죠. 반한시 계전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면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래요. 자, 이거는 고장 즉시 동작 전류, 최소 동작 전류만 만족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는 순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순한시라고 써 있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상선로의 단락 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계전 방식은, 우리 보호 계전 방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상선로에 있어서 고리 환자죠. 둥그런 모양의 고리 모양을 한다 그래서 환상선로인데, 이 환상선로의 단락 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계전 방식에는요, 첫 번째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 있고요. 방향, 단락, 계전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보기 중에서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환상선로, 단락보호 같은 경우 계전 방식을 자주 물어보니까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보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선택지락 계전기가 뭐죠? 지락 계전기는 지락 계전기인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행 2회선. 이런 다회선에서 접지고장 회선을 선택할 수 있어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선 중에 어떠한 고장난 회선만을, 특히 어떤 사고? 지락사고. 지락사고가 발생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전기를 바로 선택지락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비접지 선로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1번 다회선에서 접지고장 회선의 선택, 접지고장이라고 하는 건 지락고장이에요. 지락고장 회선의 선택적인 차단을 도와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락 계전기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사용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비율차동 계전기. 자, 이 비율차동 계전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기계적으로 내부 고장 검출하는 거는 부호홀츠 계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적인 원인으로는 비율차동 계전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이 나온다면 반드시 비율차동 계전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18번까지 우리 7장 이상전압 및 보호 계전 방식에 대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